네, 안녕하세요. 인텔코리아 이수석입니다. 잠깐 자기 소개 잠깐 드리면 저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엔비디아에 있으면서 병렬 컴퓨팅 쿠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면서 인텔 욕을 되게 한참 했었었고 그때. 그리고 이제 인텔에는 또 한 7년 전에 다시 돌아와갖고 제 두 번째 다시 인텔 들어왔는데 최근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또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는 중간에 제가 한 10년 정도쯤에 코리아 그래픽스 월드를 같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픽스 관련된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컨퍼런스가 저한테는 되게 고향과 집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생성의 AI 어느 정도 잘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는 되게 잘 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약간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생성형 AI를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자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IT 업계에서 되게 한 30년 가까이 몸담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생성형 AI라는 부분 나름대로 AI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성형 AI가 나온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저기에 뭔가 따라가는 게 너무 좀 약간 싫었던 것도 있어서 사실은 약간 멀찌감치 떨어지셔갖고 아유 저거 그래봤자 그냥 반짝하다 간두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막상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생성형 AI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시대가 저는 지난 2010년부터 해서 대략 12년부터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GPU에 다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급격하게 AI가 되게 한 10년간 발전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0년이라는 AI 시대가 약간 또 기술적 캐즘에 빠져갖고 뭔가 이렇게 다시 또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막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생성의 AI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완전 새로운 AI 시대가 열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AI라는 관점 자체를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AI가 개발자 중심의 AI였다면 앞으로 지금부터의 10년은 어떤 이 사용자 중심의 AI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 때문에 아까 유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갔던 거는 2024년, 2025년이 진짜 골든 타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일본을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랑 올해 갔을 때랑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제 AI는 완전 한국에 뒤처졌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4월에 AI 엑스포 좀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생성형 AI 기반으로 일본 어떤 시장이 완전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되게 개발자 중심으로 가던 AI 시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였는데 그게 생성형 AI 나오기 시작하면서 싹 다 멘붕에 빠졌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되게 느리게 가면서도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사용자 중심,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최근에 몇 번 2, 3회에 걸친 생성형 AI 컨퍼런스 오고 나서 느낀 거는 한국도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구나. 오늘도 좀 아까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 오길 잘했다. 한 달 전에 컨퍼런스 갔을 때랑 또 다르게 또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챗GPT 위에서 춤추는 어떤 세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에 챗GPT 나오고 거의 불과 2달 사이에 한 1억 2천 명이 사용할 정도로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회사 다닐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 빨리 만들어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아까 유튜버들 막 이미지 만들어서 하고 교수님 잠깐 보여줬던 거 깜짝 놀랐던 게 4분 동안 이미지 영상 만드셨던 것도 그렇고 사실 저도 막 그래서 최근에 열심히 스테이블 디퓨전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미드저니 막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거듭나는 방법도 배우고 있고 막 이런 걸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좀 심각하게 이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많은 또 그런 분들 이미 계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AI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 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이쪽 업계에 오래 있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생성형 AI가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뭐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기계 번역 기반으로 가는 어떤 생성형 AI라든지 언어 모델 기반, 뭐 시계열 기반, 이미지 생성, 멀티모달로 가는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구글하고 딥마인드라든지 오픈 AI에서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챗GPT에 들어가는 뭐 달리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지 생성할 때 다 달리가 적용돼서 이미지 만들어내는 거는 아실 것 같긴 하고 뭐 미드저니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한데 저도 최근에 스테이블 디퓨전 갖고 막 이것저것 이미지 만들다가 해보니까 그러다가 막 이게 잘 안 된 것도 있긴 해서 뭐 챗GPT4 써갖고 만들어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되게 느낄 건데 생각한 것만큼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를 내는 데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면 굉장한데 하시다가도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자꾸 안 나오는데 이상 글자 들어가 있고 막 글자 빼줘 그러면 글자 자체를 이미지로 인식하니까 글자 못 빼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길 거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AI가 갖고 있는 할루시네이션 기능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좀 더 챗GPT가 나온 이후로 좀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들은 이제 저런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AI 모델들은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챗GPT 만드는 데는 4조라는 돈이 들어서 이제 GPU 시스템 도입을 하고 컴퓨팅 시스템 도입을 했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켜갖고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4조라는 돈을 들여서 저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몇 군데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 뭐 메타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저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API를 제공 시작을 했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모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추론을 하는데도 저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모델을 되게 경량화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메타에서 제공하는 라마3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이 어떤 경량화된 7B 모델 같은 거를 갖고 그거를 우리가 쓰는 이런 AI PC, 온디바이스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사용자 중심인 거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처럼 몇 조씩이나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지금은 그런 걸 활용하면서 뭐 핸드폰이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또는 내 노트북에서 그걸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용자 중심의 어떤 AI 어떤 PC의 시대,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형태의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심들의 어떤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런 거를 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뭐 적혀놓은 것들은 각각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API 셋들이고, 물론 저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기본적인 기술은 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 뭐 하지만 예전하고 다른 진짜 개발자 중심의 어떤 시장에서 좀 더 이거를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그거마저도 이미 만들어 갖고 가볍게 뭐 프로그램을 짜서
이미 만들어져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드전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 특히 기반으로 하는 니지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핸드폰에서 그냥 나중에 한번 깔아보시면은 쉽게 유저 인터페이스 다 만들어놨고 프롬프트 간단하게 적으면 이미지가 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미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챗GPT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게 챗GPT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약간 생성형 AI, 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소위 이런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음성하고 여러 가지 다 합성적으로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형 AI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사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을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다양한 생성형 AI들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고, 이런 활용법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가공이라든지 작업의 효율성, 또 외국어 관련 프로그래밍 관련 부분들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특히 챗GPT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시장도 그렇고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불과 생성형 AI 나오고 챗GPT 나온 1년 안에 거의 200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분류를 해봤더니 챗GPT 관련 쪽, 문서 관련된 거, 이미지 관련, 그 다음에 디자인 UI 관련된 거, 동영상, 음성, 기타. 이게 한 6개월 전 얘기인데, 그새 6개월 지난 지금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럼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갖고 나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이상은 한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챗GPT한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짜줘 하면 막 다 짜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는 내 컴퓨터 그 카메라를 챗GPT한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 컴퓨터 카메라 켜고 이 카메라에서 찍히는 이미지를 갖고 내가 만드는 폴더에 들어가 있는 10명의 연예인 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을 1, 2, 3이 퍼센테이지로 적어줘.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컴퓨터 화면에 GUI로 형태에서 사진을 찍게끔 버튼을 만들어줘. 이렇게 딱 해주면 파이썬을 쫙 짜줘요. 파이썬 돌릴 수 있는 환경만 하루 한 시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1시간 공부하고 아나콘다 같은 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봐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코드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에 딱 나와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집어넣어줘. 그럼 얘가 최신 모델을 집어넣어줘. 그럼 2019년 모델은 사실은 인공지능 욜로 5까지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최신 모델은 들어가 있긴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욜로 5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써서 내 사진과 연예인 사진을 비교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연예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1시간만. 1시간도 안 걸리죠. 한 10분? 10분도, 물론 에러가 나니까 계속 수정 몇 개 이제 하면서 그 수정조차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이긴 해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내가 설사 프로그램을 아주 몰라도 사실 근데 잘 한번 보면은 파이썬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지만은, 저도 코딩을 할 때 보면은 그냥 구글에다 물어보거든요. 안 되는 것들. 완전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깃허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코드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고 왔던 거를 챗GPT는 사실 그런 걸 해주는 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전에는 그런 걸 함부로 검색하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막 몇 달씩 걸렸던 것들이 이런 생성형 AI들이 이미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스타트업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멀티모달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뭐 텍스트 따로, 이미지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장 챗GPT-4에 보면은 뭐 이 텍스트도 생성해주긴 하지만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또 이미지하고 생성이 결합된 뭔가 융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지고 있기는 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팜세이켄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로봇팔이 있는데 로봇팔한테 이 방 안에 어떤 엎질러진 물을 좀 닦아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게 어떻게 멀티모달 기능이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로봇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갖고 카메라가 전체 이 방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쏟아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걸레는 어디다 갖다 놓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뭐 GPS 같은 걸 통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XY 좌표를 찾아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닦아줘라고 얘기는 하겠죠. 얘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챗GPT에 저희가 명령어를 내린 것처럼 그 명령어를 받아들일 거고 그걸 갖고 자기가 스스로 찍어낸 이미지하고 내가 던져준 텍스트하고 어떤 명령, 어떤 텍스트하고를 결합을 해서 얘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찾은 거를 가서 걸레를 짚고 그게 움직여서 물을 닦고 그다음에 물을 짜갖고 다시 걸레를 어딘가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이 이제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훨씬 더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위 레그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쓰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세요. 한 5가지 패턴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패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긴 하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들이 어떤 이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이제 다 아실 거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AI의 어떤 알고리즘 기술적 특성상 통계적으로 이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95%, 96% 선에서는 맞는 말을 하겠지만 거짓말을 한 3, 4%는 계속 하고 있기는 하죠. 그거는 뭐 자연스러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에 모든 데이터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데다가 경외로 사진 찍어 뭐 만들어줘 그러면 경외로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아마 그 사진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저게 이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 또는 저게 데이터의 어떤 약간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2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제공하는 저는 API 라마3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라마3와 같은 데이터 모델을 갖고 모델을 잘 활용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뭔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이 비즈니스 어떤 세상이 열리고 있고 그 세상이 결국은 내 이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상태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큰 흐름의 시대에서 뭔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그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현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뭐 헬스케어 데이터, 뭐 심평원의 데이터가 다 건강검진 데이터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챗GPT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나라 어떤 나만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병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궁금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에 대한 부분 어떻게 챗GPT한테 물어봐서 뭐 답을 구하거나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 라인에서 생겼던 문제점들에 대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를 밖에다 절대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내부에서만 그 데이터를 갖고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표적으로 라마3 같은 걸 잘 갖고 와서 저희 데이터하고 결합을 시켜갖고 저희만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어떤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회사들이 다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서 그래서 레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뭐 나만의 어플라이언스 이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열릴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는 패턴 중에 세 번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랭체인이라든지 뭐 라마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존의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과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할로시네이션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구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어떤 대답을 받았을 때 대답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여기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에 대한 골 개수 몇 개라고 물어보면 얘는 챗GPT 3.5에 물어보면 2019년까지만 데이터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15개야 15골이야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한 뭐 20골을 넣었다고 친다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얘기하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분명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뭐 한국 사람이고 독일에서 뭐 축구를 하다 영국으로 넘어갔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이제 뽑아내되 골 개수는 최근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검색 기능하고 결합을 시켜갖고 또는 나만의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델과 결합을 해서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게끔 하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랭체인 라마 인덱스를 최근에 많이 하고 배울 필요도 있고 또 이걸 또 써서 이미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만들어 나가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 이제 넘어가고요. 멀티모달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좀 더 이제 데모를 약간 좀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챗GPT를 저도 막상 이제 준비는 해놨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되게 좀 또 올드해진 것 같아요. 그새 한 몇 개월 사이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한번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달리3는 이제 챗GPT 4에 다 내장이 돼 있어갖고 챗GPT한테 저도 이거 최근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월 사용료 이제 지불을 했어요. 아깝다고 생각해서 안 냈었는데 하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돌려보니까 달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미지 생성을 할 때. 그래서 달리 2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미드저니 아까 뭐 설명 얘기 들으셨을 거고 스테이블 디퓨전 3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스테이블 디퓨전 갖고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는 이유가 이제 오픈 소스기도 하긴 하지만은 다양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는 해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 UI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프롬프트하고 네거티브 프롬프트 집어넣고 또는 이제 이미지를 다시 텍스트 이미지 투 이미지 뭐 텍스트 투 이미지도 있긴 한데 이미지 투 이미지를 통해 갖고 아까 경외로 사진에 대한 이미지를 크리에이션 못 하는데 경외로 사진 집어넣고 프롬프트 거꾸로 역 프롬프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뭐 다양한 모델들을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고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면서도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결국은 스테이블 디퓨전도 기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모델을 여러 개 같이 결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픽사 이미지처럼 뭐 보이는 거라든지 실사 이미지가 나오게끔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잉크펑크 형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다 집어넣어 갖고 근데 이게 다 넣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드림 쉐이퍼 같은 이미지를 주는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할 경우는 요 모델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핸드폰으로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구현하거나 미지저니 같은 게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를 하고 이런 모든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크리에이션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가 스테이블 디퓨전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근데 만약에 F 뭐 리얼리스틱 비전 버전 2가 안 들어가 있으면 리얼리스틱하게 이미지 못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는 필요한 모델만을 갖다 쓰는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롬프트 룰들이 있어갖고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의 학습 자체가 뭐 예전 고전풍의 이미지라든지 액자에 찍혀져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이미지들을 갖고 학습을 시켜놔서 그런지 이런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다가 그런 거는 그리지 말아줘, 이런 건 하지 말아줘야라는 부분들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할 게 많긴 하죠. 되게 뭔가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할 게 많으세요. 공부할 것도 많고 이미지 만드는 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려면, 그리고 뭐 이런 화질 향상을 시키거나 화풍과 화과, 뭐 시점과 빛 이런 세부 조정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긴 하죠. 이런 이 고양이라고 하는 사진을 좀 바로크 이미지로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고, 뭐 입체파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또 그려주고, 또 재밌는 것들은 제가 한번 해본 건데 고양이라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해봤던 분들은. 그리고 고양이를 그리는데 이제 고호풍으로 한 1.2 비율, 그 다음에 크림트풍으로 1.3 비율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고양이 이미지를 구스타프 크림트 이미지와 고호풍이 들어가는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그려줘요. 되게 재미있는, 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미지도 그려주고 있고, 여기 이제 화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뭐 어떤 화풍, 어떤 특정한 어떤 화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집어넣어서 이런 스타일로 좀 그려줘 그러면 좋은데, 챗GPT한테 그걸 똑같이 어떤 이미지 하나 집어넣어갖고 미야자키 하야오풍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안 그려주더라고요. 이거 컨텐츠 폴리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거야, 아마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아직 있어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뭐 시점과 빛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뭐 이제 인터로게이트 클립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갖는 기능,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를 적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적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인팅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워터컬러 페인팅 1.2, 뭐 하이퍼턴스 1.2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어렵긴 하죠. 저걸 어떻게 잘 이제 적어낼지에 대한 부분들. 또 챗GPT도 마찬가지긴 한데 프롬프트를 제약사항, 질문, 자료를 약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거를 챗GPT한테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이제 인스타에다가 이미지 넣어놓고 글자 적는 거 되게 무슨 글자 적을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거 적으셔도 되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 챗GPT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약, 그다음에 질문, 자료 넣고 했더니 이런 글자를 적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놨고, 이제 이미지에게 초기에 만든 이미지를 잘 못 만들었긴 했는데 히로 2명을 제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회로 사진을 집어넣어갖고 아까 이미지 투 이미지로 텍스트를 만들어냈고요. 텍스트 만들어낸 걸 갖고 거꾸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놨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완전 경회로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프롬프트를 아주 길게, 엄청나게 길게 적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적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프롬프트를 적은 다음에 그 얘한테 챗GPT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문을 한 거냐면은, 이 건물 안에 악마가 있는데, 괴물이 있는데, 이 2명의 히어로가 이 정문에 만나갖고 이 괴물을 처치하러 들어가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적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누군가 혼자서 게임 만들어갖고 뭐 100만 문가 뭔가를 팔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이 소설이나 게임의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해보셨던 분들은 엄청난 난관에도 부딪힐 수가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꽤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글자가. 이거를 수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나 걸리긴 해서, 물론 되게 모든 걸 마치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메인 지식, 뭐 가구를 내가 이미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냥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예쁜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되게 공학적으로 이 디자인이 과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현실에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또는 어떤 일상적인 상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인텔은 이제 요거 노트북에서 지금 이런 이미지 구현했던 것들이 이제 코어 울트라라고 하는 AI 기능을 갖고 있는 MPU라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는 이제 노트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어떤 데이터 센터 중심의 AI 시대가 어떤 개발자 중심의 시대가 어떤 모델 중심의 시대가 이제 추론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엣지 AI PC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 시대는 결국은 이런 AI 모델을 활용하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